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22회 둘둘둘 왠지 이섭배지만 뭐 특별한 건 없어. 뭐 항상 그렇듯이 아무 생각 없죠. 네, 저는 원래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구라를 쳐.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왜 아무 생각이 없느냐? 저도 이 한창 어리고 젊을 때는 뭔가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성취한다 뭐 이런 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사실 뭐 이것저것도 많이 해봤어요. 뭐 게임 회사도 차려보고 물론 실속 없는 게임 회사 차려놓고 나름 그래도 또 대표야. 온라인 게임 회사 차려서 그래도 내가 그 게임 업계에서는 그 뭐야 게임조선 아마 아나? 게임조선? 조선일보에서 하는.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어릴 때는 우파였어. 우파 보수.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일보 구독자였고. 아우, 조선일보 오지게 봤죠. 진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 뭐 할아버지가 조선일보를 항상 구독하시니까 저도 이제 조선일보 많이 보고 그랬죠. 네, 지금은 안 봐. 안 보는데, 나 이제 좌파야, 좌파. 좌우 그런 게 어딨어, 이놈 새끼. 하여튼 세상은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엄청 좋아해. 아무튼, 젊을 때는 이제 뭐 부모 백 믿고, 부모 잘 만났으니까 부모 백 믿고, 뭐 이런저런 하고 싶은 거 다 도전해보고, 뭐 아무 생각 없죠. 그러니까 대학도 중간에 때려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뭐 게임 회사 차려서 뭐 이렇게 크게 뭐 해본 건 없는데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았고 뭐 테디베어 사업도 해보고 뭐 이제 수입 자동차 사업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계열사 중에 이제 수입차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강남에서 옛날에는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제 보따리상.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한성자동차나 코오롱 모터스가 직접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90년대 초였어요, 초. 그때 이제 벤츠, BMW를, 그도 이제 강남에서 잘 나가는 이런 병행 수입 업체들을 이제 저희가 싹 다 이제 정리해서 이제 인수해가지고, 나름 이제 강남역에 이제 뭐 선능력, 뭐 역삼역 이런 데다가 이제 오토 매장 차려놓고 이제 차도 팔고 연예인들한테 막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저도 한때 잘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찌질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뭐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구구절절히 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실 하기에 좀 쪽팔리고 쪽팔리잖아. 어? 그래도 나름 명문대 출신인데 외국 유학까지 또 갔다 왔는데 뭐 한 건 없거든. 아니 뭐 없어. 뭐 이뤄놓은 게 없어. 뭐 한때 이뤄놨던 거 뭐 다 써먹었지 뭐 이제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찌질한데 또 뭔 얘기야 또 이 개소리 하고 있지 내가. 아이씨. 아무튼 뭐 젊을 때 뭐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 뭐 대단한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실패를 본 적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생의 맛도 뭔가 내가 주도한다. 뭐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소리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포기했어.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내가 설계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새끼 또 뭔 개소리야. 또 이렇게 하는데 진짜야. 살아보면 알아. 이게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돼. 우리가 흔히 운이라고 그러죠. 저도 이제 사업을 하거나 이제 카페 하면 느꼈는데 무조건 돈이 많다고 돈으로 때려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뭐 전략과 뭐 전술이 뭐 이런 거 다 개소리야. 운이 있어야 돼. 운빨은 누구도 못 이겨. 아무튼 뭐 개소리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를 이제 시작한 지 좀 됐잖아요.
제가 그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도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와이프한테도 좀 얘기를 했더니 보는 순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누가 보냐? 뭔 말이 이렇게 기냐? 막 이러면서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돼. 아니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 본다 이런 거 망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막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최근에 좀 의기소침해졌어. 내가 하는 게 과연 길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래도 뭐 망하면 어때? 망하면 어때? 구독자 없으면 어때? 조회수 뭐 10회나 하면 어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 죽는 거야. 난 그래서 그냥 막 하려고. 재미없어도 할 거야. 나 그냥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독한 이스타 제, 또 웬 전화가 오고 있자? 꺼야 되는데. 또 전화 오니까 또 메일 끊기네. 그냥 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뭐 망하든 안 망하면 뭐 어때? 뭐 어차피 유튜브를 그래도 나름 해보려고. 네, 뭐 전략과 전술 뭐 다 필요한 거 아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망하면 망한 대로 살다 죽으려고. 뭐 인생 살다가 지금까지 뭐 카페도 뭐 오지게 많이 말아먹었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 죽는 게 제일인 것 같아. 뭐 이게 뭐 성공하네 실패하네 이런 것도 너무 뭐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뭐 팟캐스트도 그래요. 팟캐스트도 뭐 구독자 안 는다고 뭐 그런 생각 한 번도 가진 적 없고 뭐 조회수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적당히 살다 죽으려고. 그다 뭐 돈 벌면 버는 거고 못 벌면 못 버는 거지. 뭐 인생을 너무 타이트하고 계획적이고 너무 뭔가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생긴 대로 살고 또 주어진 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하다 살다가 곱게 가면 최고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거의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뭐 이제 정비도 좀 하고 뭐 이제 병원도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동안 못했으니까 잘 못하니까 뭐 이제 뭐 치과 스케일링도 가고 뭐 건강검진도 받고 요즘에 이제 점도 좀 빼고 와이프가 점 좀 빼라고 그래가지고 점도 빼고 와 근데 점 빼는데 가보니까 사람 대박 많대. 또 뭐 이래 또 그러겠죠 사람들이. 쟤는 무슨 커피 팟캐스트 하는데 뭔 지 혼자 개소리 하다 끝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고 방송하는 거예요. 원래 제 방송 컨셉이 이런 거야. 그냥 나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끝나는. 아니 좀 이제 뭐 저는 그냥 세상 돌아다니면서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걸로 이제 세상을 좀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점을 빼러 많이 사람들이 온다. 이런 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외모 관리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점을 뭐 올해 처음 뺀 것도 아니고 한 4년 전인가? 코로나 전에 한번 뺐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 뺐나? 코로나 때 한번 뺐었다. 코로나 때 한 2년 전에 한번 뺐는데 몇 개 안 뺐어요. 비싸니까. 뭐 점 빼는 거 뭐 보면은 이제 사이즈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럼 뭐 개당 어떤 거는 뭐 만 원, 어떤 거는 뭐 8천 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사실 몇 개 안 빼도 뭐 한 5만 원 돈, 뭐 10만 원 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뭐 이제 그래도 점 좀 빼라고 유튜브 봤는데 상태가 안 좋게 나온다. 물론 재미도 없지만 당신 상태도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좀 빼라고 그래서 빼러 갔단 말이야. 어제 아주 부랴부랴 그냥 시간 날 때 빼야지. 또 혹시 뭐 또 나중에 또 스케줄 나서 또 강의하러 가는데 얼굴 피범벅 돼갖고 갈 수는 없잖아. 이 점 빼면은 또 많이 빼면 또 얼굴이 또 피범벅이 돼요. 근데 이제 갔단 말이에요. 어제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갔어. 오픈할 때쯤 대박. 벌써 한 2, 30명 정도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점 빼는데. 와, 그래서 나는 놀랐어요. 뭐 점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빼나? 왜? 근데 뭐 연령대도 다양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꽤 있고, 뭐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중 없어요. 뭐 젊은 뭐 20대, 30대, 40대, 뭐 50대,
뭐 50대, 그러니까 보통 한 50대 정도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60대 이상 분은 잘 못 봤고, 그러니까 20대에서 한 50대 정도까지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야. 난 그래서 느꼈어. 아, 요즘에 사람들이 더 외모 관리에 치중을 하는 거나, 저 외모 관리하는 것만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갈고 닦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또 개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의 이 외모나 겉모습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추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무리 관리 많이 하고 보톡스 많이 맞아도 뭐 연예인들 봐봐. 그 성형하고 보톡스 맞으니까 늙어서 다 후질근해지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상해지잖아요, 얼굴이. 나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었던 뭐 맥라이언 지금 얼굴 보시면 좀 자연스럽게 예쁘는 게 아니라 이상하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옛날에 그 오드리 헵번 좀 늙어도 고상하게 늙잖아. 난 이쁘더라고요. 그런 게 더 훨씬 멋있어. 뭔가 이렇게 얼굴이 부조화스럽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 어찌됐든 뭐 와이프가 좀 너무 얼굴 관리를 안 한다. 점도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 관리만큼은 지나치게 많이 한다. 그래서 뭐 명품도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건 사람들이 꽤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좋은 옷, 비싼 신발, 비싼 시계, 뭐 비싼 차 이런 거에는 참 신경 많이 쓰는데 자신의 어떤 정신 건강과 내면의 아름다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뭔 또 개소리 하냐 그럴 텐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적인 측면을 관리하는 거에는 소홀히 하면서 외적인 거에는 참 많이 치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너도 점 빼놓고 왜 그러느냐? 나도 그래. 나도 그런데 근데 나는 사실 뭐 외적인 거에 이렇게 막 엄청 신경 안 쓰거든요. 밖에 나갈 때 그냥 거의 뭐 관리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출근할 때, 그러니까 업무 볼 때 이외에는 거의 뭐 그냥 추리닝 바람에 뭐 머리도 부시시 해갖고 댕겨요. 뭐 그런 거 별로 의식 안 하거든요. 옷도 약간 후지근하게 입고 댕기고. 그래서 와이프가 맨날 이제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너무 옷이 후지근하다. 나랑 데이트 나가려고. 이제 저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날 그냥 편하게 옷 입고 나가서 괜히 머리 또 힘주고 왁스 바르고 이런 거보다 그냥 편하게 입고 가서 그냥 편하게 놀다가 산책하고 오면 좋은데 와이프들은 또 이제 좀 꾸미고 나가면 나한테도 옷도 좀 예쁜 거 입어라. 좀 그래도 멋있게 하고 나가야지. 뭐 시내 돌아다니고 그럴 건데. 그럼 맨날 막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옷도 후지근하게 입고 댕기고 그러니까 남이 보면 그진 줄 알아. 남들이 보면 이제 못 사는 애인 줄 알겠지. 뭐 알게 뭐야. 못 사는 알들 알게 뭐야. 내가 못 살지 않는데. 그런 거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 아무튼 제가 지금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이 컴포즈 커피 먹고 있어요. 오늘은. 왜 컴포즈 커피 먹고 있느냐? 내 돈 주고 사 먹은 거 아니에요? 메가 커피보다 맛있네.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지금 따뜻한 거 먹고 있는데 메가나 지난 시간에 먹었던 그 버거킹 이런 거보다 그나마 컴포즈가 좀 나은 것 같아. 이 컴포즈가 일단 영어 단어로 이제 구성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구성원 뭐 이제 그런 거로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컴포즈 커피, 그러니까 커피를 하는 구성원들 뭐 이제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 컴포즈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들어와 봤는데 지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사이트에 보시면 가맹점 수가 2010개 2000개가 넘었습니다. 컴포즈도 일단 정혜인 씨가 지금 광고 모델로 나와 있죠. 일단 브랜드 쪽을 들어가 보니까 About Us라고 해서 이제 커피를 잘하는 그런 카페라고 해서 이제 뭐 2022년도에 2000호점 오픈 및 계약 완료했다고 하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역 같은 게 좀 나왔는데 좀 쭉 내려가 보니까 2014년도에 런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2014년도면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엄청 신생 브랜드는 아니죠. 신생 브랜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워낙 확 뜨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좀 신생 브랜드 같은 이미지가 있긴 한데 실제로는 한 10년 차 정도 되는 그래도 이제 오래된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거기다
10년 안에 2,000호점을 돌파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쪽 본사 일을 해봐서 커피니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디야에 있다가 이디야에 있었던 멤버들이 나와서 만든 게 이제 커피니예요. 전에 이제 소개했었던 이제 유수병 대표가 이제 이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수병 대표는 이제 한 대표이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회사를 이끌어 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자본을 모아서 한 거니까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뭐 처음은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는 이제 투자자들을 통해서 이제 회사를 확장시켜 나갔는데 그때 이제 커피니 같은 경우에도 이 커피니가 몇 년도에 출범했더라? 2006년인가? 홈피를 들어가 볼게요. 커피니. 아, 하도 오래됐네. 제 추억의 커피 브랜드입니다. 아, 일단 커피니라고 하는 회사와는 좀 인연도 있고, 뭐, 좀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여기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했었는데, 여기 대표님이 자살하셨어요. 대표님이. 벌써 이제 2020년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제 막 확장될 때, 그때 6월 달쯤인 걸 기억나요. 제가 이제 가끔 뭐 지인이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여기 유수병 대표가 이제 자살하신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이제 이 커피 하시는 이제 다른 선배님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유수병 대표하고 연락을 끊은 거는 이제 커피니에서 손을 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차고 나왔을 때 이후부터는 이제 따로 연락을 거의 안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좋게 마무리를 한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물론 가끔 처음 나와서 한 1년 정도는 이제 연락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뭐 거의 연락을 안 했죠. 왜냐면 저보다 한참 나이가 선배니까 보통 한 8살 정도 위니까 뭐 이렇게 좀 뭐 또 친하게 지내고 그럴 뭐 어떤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일단 코드 같은 게 좀 잘 맞지도 않았어요. 이분하고는 저하고 뭐 이렇게 엄청 뭐 친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랑 같이 커피 사업을 하시던 이제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커피니를 알게 됐고 이제 통해 이제 커피니 본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제가 취업한 게 아니라 특채죠, 특채. 낙하산. 저는 이제 낙하산이거든요. 제가 좀 낙하산이 많아요. 낙하산이 제가. 어? 아무래도 이제 지인들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거 오지게 따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저랑 같이 파트너 사장님을 통해서 이 파트너 사장님이 또 알고 있는 선배나 뭐 후배들 이제 소개해주면서 이제 건너 이제 자꾸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커피 업계에 이제 발을 좀 깊이 담그게 된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디야 쪽 가맹점 관리도 해드리고 할 때 만났던 사장님이 이제 저를 좋게 봐서 또 그 가게가 엄청 잘 됐어요. 엄청 뭐 월 매출이 억대 매출을 기록할 만큼 그러니까 저도 한때 좀 잘 나갔어요. 정말 뭐 돈을 막 쓸어 담는 그런 카페에서 이제 그런 걸 이끌어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죠, 바지 사장.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카페 창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 쪽에 이제 발 담그게 된 건데 아무튼 이 선배님이 이제 안 좋은 뭐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자살하심으로써 이제 커피니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중분해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래도 지금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가 이제 원래는 지금 이 컨셉이 아니에요. 이 커피니가 지금은 약간 이 파란색의 좀 밝은 톤인데 원래 커피니는 약간 커피빈 참 혀가 꼬여. 커피빈이랑 느낌 되게 비슷했어요. 색깔 자체도 약간 우드 쪽 갈색 톤에 좀 약간 중후한 느낌과 좀 무게감 있는 어떤 그런 컨셉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커피니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약간 리모델링 한 것처럼 약간 재개장한 거죠. 컨셉 자체를.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저는 지금보다는 과거가 더 좋았는데 뭐 어찌됐든 그건 제 생각인 거고 자 근데 이 회사와 이제 제가 이제 인연을 맺어서 갔는데 얘네가 언제 창업했지?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커피니 브랜드 소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연역 같은 게.
하여튼 이 회사가 2007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이 집도. 이제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몸을 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직영 관리 매장들 운영이라든가 이제 가맹점 중에 안 되는 매장들 이제 도맡아서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특채잖아, 특채. 특채. 낙하산이야, 낙하산. 근데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매장 개수를 보면 어디야? 프랜차이즈 매장 안내를 들어가 보면 지금 정확하게 점포 수가 몇 개인지가 안 나오는데 보통 한 3, 4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 매장을 늘려가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매장 호수가 안 나와 있네요. 개수가. 그냥 지점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도 오픈을 하는 거 보면 보통 지방 쪽에서 오픈을 하고 있네요. 서울 쪽보다는 거진 다 이제 지방 쪽에서 오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특정 브랜드가 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온 케이스들인데 이제 컴포즈도 이제 그 부산 기반 회사죠. 아무튼 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이 컴포즈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일단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자회사래. 이제 그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JM 커피 컴퍼니를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 이 JM 커피 컴퍼니는 이제 개인 카페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고급 커피 시장을 선도하는 이제 그런 카페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커지면서 로스터리 공장도 만들게 되고 근데 지금 이 JM 커피 컴퍼니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리뉴얼 중이어서 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몰만 지금 링크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보시면은 거기도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한 소개들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좀 이제 기업 홈페이지에는 좀 브랜드의 어떤 뭐 뭐랄까 연역은 기본이고 이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명확한 정체성 이런 거는 좀 잘 나타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이 자세한 내용들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커피는 어떤 커피를 쓴다, 어디 원두를 쓴다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뭐 여기는 그나마 보면 에스프레소 원샷 104mg 30ml 투샷을 넣는다. 뭐 요 정도로만 나와 있고 뭐 열량, 탄수화물, 나트륨 이런 소개는 있는데 뭐 제가 원하는 거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다는 게 좀 아쉽다. 특히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컴퍼즈 같은 경우에 지금 커피를 먹고 있지만 맛은 있거든요. 저가 커피 브랜드들 중에서는 괜찮은 건 맞는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스페셜티 블렌드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 그런 것도. 원두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컴퍼스 커피 스페셜티 블렌딩 비터 홀릭 브라질 콜롬비아를 베이스로 커피의 토스티하고 고소한 맛을 중심으로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토스티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커피 용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약간 와인 쪽에서도 쓰이는 단어거든요. 일단 단어가 TOASTY 토스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검색해 보면 훈훈하다 뭐 이런 뜻인데 보통 이 토스티가 이제 와인 쪽에서도 이제 우디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보통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시키잖아요, 와인이. 그러면 이제 오크 향 같은 게 이제 밴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이스토리의 그 우디가 아니고 WODY를 우디하다라고 하거든요. 우디 단어 뜻이 나무 같은 뭐 나무 냄새 같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나무 느낌이 난다 할 때 저희가 이제 우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이게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계통의 느낌이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할 때 이제 오키하다 그래서 OAKY라고 얘기하는데 요때 이제 숙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어우러지는 부분을 이제 토스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훈훈하게 잘 어울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커피 용어가 서구권에 쓰는 영어식 표현이나 뭐 기타
뭐 다른 외국어들이 많다 보니까 좀 표현을 할 때 한글로 표기하면 참 좋은데 이제 한글로 표기하기가 애매하니까 대부분 이제 영어로 그냥 쓴단 말이에요. 사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피의 훈훈한 느낌을 고소한 맛을 중심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좀 있어 벨라고 자꾸 이제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한글 표현 같은 거는 좋은 것들을 자꾸 외국어를 넣기보단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도 보면 브라질, 콜롬비아를 베이스로 그냥 브라질, 콜롬비아 커피를 기초로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꼭 다 이제 이렇게 영어식 표현을 넣는 것 같아요. 보면 브라질 50, 콜롬비아 30, 에티오피아 20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남미 커피 베이스에 에티오피아를 약간 넣는데 사실 에티오피아 커피 20%를 넣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일단 컨셉 자체는 초콜릿티하게 표현한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맛이 나쁘진 않거든요. 일단 스페셜티 블렌딩이라고 하니까 어떤 커피가 스페셜티일지는 정확하게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스페셜티를 섞어야 된다면 뭐 에티오피아 정도 섞지 않을까 싶은데 로스팅 정도는 풀시티에서 프렌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터올릭 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얘네가 회사에 대한 소개를 그래도 이런 걸 좀 넣어준 게 난 좋은 것 같아. 근데 사실 이제 스페셜티라고 하는 걸 블렌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셜티를 많이 섞은 게 아니라 적게 섞은 건지도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스페셜티를 몇 프로 넣었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스페셜티 블렌딩.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티 커피끼리 섞은 건지 스페셜티 커피를 이 중에 하나만 넣은 건지 그러니까 디테일한 설명은 없어. 근데 그냥 자기네들이 스페셜티를 썼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일단 그 로스팅 포인트 자체가 이제 풀시티에서 프렌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2차 크랙까지 갈 때까지 볶은 건데 사실 스페셜티 커피를 프렌치까지 갈 일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 정도 볶을 정도면은 스페셜티를 쓰는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썼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커피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 봐라 이렇게 많이 볶는 건데 좋은 커피를 쓰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게 사실일 거고 물론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지. 그러니까 저는 뭐 컴포즈를 까는 게 아니라 컴포즈 커피가 그래도 그나마 이 저렴한 커피들 중에서는 지금 먹을만 한데 괜찮은데 회사들이 내세우는 것만큼 정말 고급 품질의 고급 커피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는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친구들도 써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콜롬비아랑 에티오피아 50% 이상이 뭐 예를 들어 최고 등급 스페셜티들 중에서도 하이엔드급을 쓴다. 그럼 썼겠죠,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만큼 좋은 거 쓴다. 이게 시세가 이만큼 비싼 우리가 생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내세울 텐데 사실 그런 거 언급은 없잖아요. 그냥 뭐 컴포즈 커피 올해의 산지라고 해서 여기 스페셜티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돼 있네요. 떠났네. 죄송해요. 열심히 컴포즈 까고 있었는데 써 있어 여기에. 브라... 써 있어. 얘네가 스페셜티 뭐 쓰는지 써 있어. 브라질 커피를 쓰네. 자, 얘네가 써 있기로는 브라질 시티오다 토레라는 일단 생두를 쓴다고 나와 있고 요게 현재 시세가 스페셜티 옐로우 버번 그러니까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네, 내추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코어가 이제 83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1kg에 15,000원. 스페셜티 치고는 뭐 이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괜찮은 가격인데 일단은 시세가 그렇다. 시세가 그렇다. 뭐 제가 여기 커피를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뭐 모르는 거 모른다고 그러지 뭐 아는 척할 수 없잖아. 근데 브라질 가본 적도 없어. 브라질 가본 적도 없는데 일단 시세로 보면은 스페셜티 커피인 건 맞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브라질 스페셜티 커피를 먹어본 바로는 조금 뭔가 만족도가 확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도 스페셜티 커피가 나와요. 과거에 이제 워낙 그 브라질 커피가 이 저가 커피의 대명사와 같은 이 인식이 워낙 강해지고부터 이제 약간 고급화 쪽에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이트에 보면 이제 펄프도 내추럴로 나와 있는데 뭐 일단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일단 내추럴이라고 일단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스페셜티인 건 맞고요. 스페셜티인 건 맞는데 그럼 여기 사이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도 이 미디엄에서 하이를 로스팅 포인트로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중남미 커피들을 하이에서 시티 구간 쪽에서 많이 먹는데 뭐 지금 여기 추천해주는 사이트에서는 일단은 만다린, 네 만다린, 로스트 아몬드, 캐러멜 이런 느낌인데 먹어보고 싶네 갑자기 이러니까 이 커피만 따로 사서 먹어봤으면 좋겠네. 일단 제가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습니다. 안 먹어봤으니까 안 먹어봤다고 그러지. 일단 뭐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어본 리뷰들이 좀 있는데 저도 기회 되면 이거 한번 사서 뭐 또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얘네들의 사이트에는 일단 기재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안 했다고 구라쳤다고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자세히 보자는 내 잘못. 이런 건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진짜 이걸 갖다 썼는지 저걸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정보 전달을 해주는 거는 좋다. 컴포즈가 그래도 이제 기본은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커피 맛을 보면 스페셜티 커피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우리가 제가 최근에도 먹었던 그냥 캡슐 커피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이 저가 커피 치고는 먹을만 하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어디야? 그거 어디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가 커피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커피 온리 같이 약간 1,000원짜리 커피 파는 예전에 이제 900원이었는데 지금도 900원인가? 커피 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커피 온리도 지점 얘는 수동 머신기로 내리는데 커피 온리도 어느 지점은 맛이 괜찮아서 종종 먹었었거든요. 커피 온리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얼마인가 나와 있나? 얼마냐? 메뉴. 커피 온리도 스페셜티 블렌드라고 써 있네요. 스페셜티 다크 블렌드. 얘네도 괜찮았었어요. 그 아메리카노가 가격이 안 나왔네. 커피 온리 아메리카노. 커피 온리 아메리카노. 얼마야? 최근 기사가 없네. 2022년도 11월 23일까지도 이제 9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네요. 네. 최근에 안 사 먹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맛있게 먹었던 게 1,000원짜리 치고 커피 온리랑 그나마 또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전에 한번 리뷰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커피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저가 커피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오지게 쓰고 그냥 탄내만 나는 것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요즘에 이 저가 커피들도 품질이 그나마 좀 좋아졌다. 좀 더 대중성에 접근할 수 있는 좀 구수한 맛들을 더 많이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커피가 맛이 괜찮아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뭐 맛이 없으면 굳이 소개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컴포즈도 이게 아마 1,500원 정도 할 거 아닙니까? 이 아메리카노 핫이 보통 1,500원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대용량 사이즈에 이제 이것도 20원즈일 거 아닙니까? 얘도 20원즈네. 20이라고 써 있는데 메가커피가 똑같이 이제 20원즈인데 일단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 먹을만 하다라는 것은 사실 카페를 하는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커피를 파는데 뭐 스페셜티를 팔든 뭘 팔든 우리 집만의 좀 더 개성과 어떤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커피라면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야 그냥 이거 1,500원에 양도 많은 컴포즈 먹지 뭐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가게를 차려서 커피를 판다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소비자들을 우리 카페로 끌고 온다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 경쟁력은 힘들 거고, 그런 의미에서 참 요즘에 커피들이 특히나 이런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이 유통하고 있는 커피들이 점점 맛이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뤄본 거고요. 이 회사는 어찌됐든 JN 커피 로스터즈라고 하는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자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새로 이제 좀 저가형 프랜차이즈를 냈는데, 한때 지금 이게 매각설이 돌았었는데 좀 조용한 거 보면은 아무래도 컴포즈라고 하는 이 커피 브랜드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서 더 잘 되면 뭐 매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왜 JM 커피 로스터즈가 뭐 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큰 이슈가 되면은 분명히 매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뭐 그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궁금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는 건데 뭐 개소리 하다 보니까 거진 또 뭐 한 40분 가네. 지금 제가 커피를 먹는데 커피가 지금 그렇게까지 불편하지가 않아요. 지금 따뜻한 거가 좀 식어가면서 먹는 건데 약간 쌉싸름한 맛은 있는데 톤 자체가 거부감이 든다, 먹기 싫다,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먹을만이 하다. 시간이 좀 지나도 먹을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커피를 사 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저 역시도 뭐 굳이 주는데 이것도 지금 사준 거예요. 누가 진짜 사준 거야 하니까 사준 거 지금 들고 온 거예요. 제가 들고 와서 지금 마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요거를 이제 누가 이제 커피를 많이 사다가 주셨어요. 저 먹으라고 주신 거를 이제 조금 먹다가 이제 들고 와서 지금 녹음을 하면서 이제 시음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식은 상태에서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먹고 있는데도 먹을만 하다. 버거킹이나 메가커피보단 낫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개인적으로. 뭐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뭐 어떤 점수를 매겨서 싸울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요즘 커피들이 싼데 먹을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저가 커피를 선호하는 게 아니냐. 진짜 못 먹을 정도의 수준이면 안 먹겠죠, 사람들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먹을만 하니까 뭐 저희 가서 4,000원 주고 3,000원 4,000원 주고 먹을 바엔 뭐 이거 1,500원 2,000원 주고 먹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전 빼러 많이 오는 게 조금 더 외모 관리에 치중한다. 왜 외모 관리에 치중하냐? 외모가 경쟁력이 되니까. 예를 들어 외모가 이쁜 애들을 안 뽑는다. 그럼 아무도 점을 안 뽑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디 가도 좀 더 예뻐야 뽑아주고 예뻐야 그래도 취업해서 좋은 소리 듣고 하니까 다들 외모 관리 신경 써주는 것처럼 커피도 싸고 먹을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고,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충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저가 커피 시장의 강세가 더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기사를 소개하고 리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커피 기사들 제가 한번 소개해보면서 리뷰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사거리 뭐가 있나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인터넷을 끊고 콘센트를 막고 카공족의 골머리를 앓는 카페 사장들, 뭐 이런 기사네요. 카페 업주들끼리 퇴치법을 공유. 아니 무슨 카공족이 해충이야? 카페 업주들끼리 퇴치법을 공유하는데 난방비 원재료가 부담의 고시. 슬프다. 슬프다. 좀 슬프네요. 좀 꿀꿀하기도 하고. 자, 카페에서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카공족 퇴치법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기사 중에 뭐 그런 특별히 뭐가 있나 볼게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유명하죠. 네이버의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에 이제 업주들이 이제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그런 이제 카페 모임들인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발췌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카공족 관련 기사인데, 사실 카공족 관련돼 있는 뭐 기사나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거의 뭐 비일비재하다시피 한데,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기사의 내용은 와이파이를 꺼, 와이파이를 꺼두고 모른 척하기, 추가 주문 여부에 관계없이 2시간 이용 제한 두기, 노트북 사용 금지 안내하기, 콘센트 못 쓰도록 막아두기. 카페 업주들이 이처럼 카공족 돌려보내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거는 요즘 들어 더 드러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벌써 이 카페 문화가 막 생성돼서 자리 잡기 시작한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누구한테는 큰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보통 회전율이 많이 나오는 카페일수록 이런 카공족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왜냐면 회전율이 안 나오는 가게, 예를 들어 손님이 없어, 카페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특히 뭐 점심시간 이후에 텅텅 비었어, 그러면 사실 카공족이라도 와서 앉아줘 있으면 엄청 고마워요. 왜? 밖에서 남들이 봤을 때, 아, 이 집 그래도 사람이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주면 좋은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뭐 동네 친구라도 가서 앉아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 속타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거를 제시하는 곳들은 손님이 막 와서 회전율이 높은 시간대, 예를 들어 점심 시간대라든가, 뭐 이제 저녁쯤 돼서 이제 뭐 단체 손님들이 오는 시간대라든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특정 상황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저도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이런 건 있죠. 그때 코로나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 때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정책이 매번 바뀌면서 어떤 카페는 이제 실내에서 음료를 취식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오직 테이크아웃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운영을 했었던 카페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 카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좀 이 법망을 좀 피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제한을 뒀던 요건에 안 맞아서 저희는 그래도 영업을 꾸준히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평성의 차이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제시했었고, 문제가 실제로 됐었죠. 근데 어찌 됐든 제가 있었던 가게는 이제 정리를 하고 문을 닫아서 이제 저는 이제 백수가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카공족과의 관련된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카페를 처음 경험을 했을 때 당시에는 사실 카공족 얘기가 잘 이렇게 안 나왔는데, 왜냐면 보통 이제 바쁜 매장, 특히 테이크아웃 매장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 홀 매장들 같은 경우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팟캐스트와 같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매너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법제화하기에는 아직 좀 그렇고, 뭐 이럴 수 없잖아. 당신이 우리 매장의 매출을 낮추는 영업 방해죄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법제화 한다는 것도 좀 웃겨. 그럼 기본적으로는 손님과 이 고객이 서로의 매너로서, 예를 들어 바쁜 시간대는 되도록이면 좀 피한다든가, 좀 한가한 시간대 와서 어떤 용물을 본다든가, 용물을 보더라도 기본 뭐 한 2시간에서 3시간 내외로 한다든가, 어떤 이런 약간의 서로의 암묵적인 약속들이 좀 생겨난다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서로 간의 매너 문제인 관계로 어떤 제도로 하기에는 뭔가 어설프잖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교육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매너의 문제가 분명히 맞다고 보고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지나치게 일본처럼 남을 의식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 뭐 굳이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간대가 조금 바쁜 시간이구나, 이 시간대는 내가 조금 피해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센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사가 있다라는 걸 한번 소개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번 리뷰를 해본 거고요.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시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가 또 있는데 KBS에서 메가커피 수입 원두에서 근데 원두서라고 써있어. 원두에서 곰팡이 독소 검출. 여기서부터가 조금 불안하네요. 시중 유통이 안 돼. 라고 이제 단언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 진짜 시중에 유통이 안 됐을까? 네, 일단 믿어는 줘야겠지만 세상에 믿을 놈 없어요. 네, 믿을 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가 커피류들을 그닥 좋아하지도 않고 즐겨 먹지도 않는데, 물론 제 방송 들었던 분들은 이유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업들은 더군다나 많은 폭리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를 비싸게 판다, 아니면 좋은 거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다,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잘 없어요. 싼 거를 마치 좋은 것처럼 얘기해서 좋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것 마냥 생색내는 건 많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재료를 유통해서 아주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는 극히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건 N하우스가 맞지만, 실제로 이 메가커피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보라티알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식자재를 수입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이 메가커피를 인수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메가커피의 이제 운영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죠. 주주분들이 이미 주식을 다 팔았어요. 100%다 팔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메가커피는 예전 주인이 지금은 없습니다. 물론 운영은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다르다.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전량 반품할 것을 요청받았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곰팡이 독소라고 해요. 오크라톡신 A라고 해서, 이 곰팡이 독소로 이미 조금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잘은 몰라요. 오크라톡신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냥 곰팡이에서 검출되는 하나의 뭐 독소,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게 신장과 간의 손상을 유발한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없거든요. 실제로 이 중국산도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가격이 싸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도 모기버섯, 그 검정색 모기버섯이 보통 말려서 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농약 성분이 아주 다량으로 나왔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걸 보더라도 무조건 싸다, 이거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도 지나치게 싸다, 양이 많다, 이러면은 사람들은 좋아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별로 그런 커피를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사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그 유통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이런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커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잘 뜯어보질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거저거 제대로 막 검사해보고 파헤쳐보면 문제가 상당히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기사도 역시 이제 곰팡이 독소 검출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카페 비상, 뭐 이런 내용입니다. 비상, 뭐 진짜 뭐 비상. 근데 뭐 생도를 수입해서 이제 사용을 해보는 이제 로스터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결점두라고 합니다. 결점두. 보통 뭐 벌레를 먹었다든가, 애가 뭔가 좀 찐따 같이 좀 애가 상태가 안 좋다든가, 근데 가끔 곰팡이 핀 듯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진 않죠. 많진 않은데, 그런 걸 일일이 핸드픽, 이제 어떻게 보면 선별 과정을 하는 것을 저희가 핸드픽, 선픽, 후픽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픽은 어떻게 보면 로스팅하기 직전 이제 생두의 상태를 점검을 해보고, 여기에서 좀 불량한 생두들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후픽은 뭐냐면, 로스팅이 끝나고 나서도 한번 상태가 안 좋은 원두들을 골라냄과 동시에 내가 의도했던 로스팅 포인트와 다른 구간에서 좀 많이 볶아졌다든가,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픽을 해서 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 생두가 아무리 같은 곳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물론 보편적으로는 생두 거기 정보에 보시면 품종이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뭐 두 가지, 세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생두의 밀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로스팅을 했을 경우에 어떤 애는 더 빨리 타고 어떤 애는 좀 덜 타고 해서 색이 알록달록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로스팅을 해보면. 근데 그러면은 이제 불량하다 싶은 원두들은 저희가 이제 버리기 위해서 일일이 이제 픽을 하는데, 물론 양심 있고 제대로 하는 카페들은 이런 걸 필수로 하죠. 하지만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거나 이제 대량 생산하는 곳들은 사실 그런 걸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이제 대충 로스팅해서 대충 유통하는 경우가 실제로 참 많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기사를 한번 소개해 봤는데, 지금 이게 메가커피가 조금 언론에 먼저 약간 좀 드러나 있어서 메가커피만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메가커피에서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보면은 문제가 된 곰팡이 독소 원두를 수입한 업체별 수입 물량은 롯데 제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제과는 에티오피아 시다모 내추럴 G4 등급, 보통 이 G는 그레이드라는 뜻인데,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라는 말로 1, 2, 뭐 4,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G4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결점도가 많이 섞여있는 등급이 낮은 거예요. 그럼 가격이 싸냐고요? 당연히 싸죠. 근데 이게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에 따라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나뉘어요. 같은 G4라도 G4? G4라이터? G4라도 이제 어떤 G4가 어떤 G4는 또 다르거든요. 얘는 좀 맛도 좋고 결점도도 그냥 쓸만한 개들이 있고, 얘는 거의 막 폭망한 수준이 있어요. 거의 한 반 이상은 다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오는 출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생두를 72.8톤을 수입했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에 썼는지, 아무래도 이제 롯데제가 롯데칠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롯데 칸타타, 뭐 이제 그 자사에서 나오는 RTD 커피, 그러니까 RTD가 레디 투 드링크라는 뜻으로 이제 즉석 커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에 뚜껑을 딱 따갖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뚜껑을 딱 따서 슉 하면 이제 바로, 사실 목이 좀 말라서 제가 먹은 거예요. 막 트름도 나와요. 탄산수거든요. 그러니까 음료가 이런 게 음료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초코 과자, 뭐 초콜릿, 뭐 음식 같은 거에도 분명히 넣을 수가 있어요. 초콜릿 같은 데에도 이제 커피를 약간 첨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 회사가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 이제 쓰였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니면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제과에서 나오는 커피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식품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아직은 없는데, 여기 보면은 독소가 1000배 이상 높은 독소를 갖고 있다. 일반 독소들에 비해 가열 조리 과정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대부분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사에 써 있는 거야. 난 잘 몰라. 내가 뭘 알겠어. 그냥 커피만 내리고 커피만 먹을 줄 알지. 아무튼 그렇다고 소개해 봤어요. 또 하나의 기사는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네요. 카페 예비 창업자 모여라. 다음 달 서울 커피 엑스포 열린다. 안 그래도 저는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로 이미 등록이 돼 있어서 가갖고 신분증을 이제 확인하면 이제 티켓을 줍니다. 뭐 비즈니스라고 그러니까 뭐 나만 좀 대단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커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여기 회사에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걸 뭐 대략적으로 추려서 이제 다 승인을 해줘요. 그럼 저도 이제 승인이 돼서 작년에는 못 갔어요. 원래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가보려고 해요. 이게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보통 이제 수, 목, 금, 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4일, 4일 정도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 커피 이런 박람회가 이제 좀 큰 게 커피 엑스포 그리고 11월 달에 열리는 카페쇼,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랑 고향 일산에서도 하는 커피쇼가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하니까. 근데 뭐 되도록이면 가서 보는 게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트렌드한 제품이나 새로운 신상품 이런 걸 만나볼 수 있어서, 뭐 실제로 커피를 시음하거나 음료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서 상당히 재미있고 좋은데, 귀찮으니까 그냥 안 갔는데, 요즘 백수잖아요. 제가 지금 백수니까 다음 달에는 가볼까?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행사가 있다. 대한민국 카페 대항전, K카페 챔피언십, KCC, 뭐 라떼아트 대회, 최강자 엄폴과 로라가 직접 기획하고 세계 대회 우승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2023년 월드 라떼 아트 마스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관람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뭐 아무튼 뭐 커피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도 이런데 좀 초대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허접해가지고 아무도 날 안 불러줘. 야, 예전에 한번 불러줬었는데 슬프네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입이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게 싫어. 꼰대 논란의 기준. 꼰대. 사실 저도 꼰대죠. 나도 엄밀히 보면은 꼰대입니다. 이제 늙고 자기 가치와 이제 주장이 강해지는데, 여기 보면은 나 때도 그랬어. 조언 명령하는 선배. 후배, 사적인 부분은 신경 안 썼으면. 저도 나름 회사에서 젊은 축인데 신입사원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거슬려요. 제가 바로 젊은 꼰대인가요? 네, 꼰대 맞습니다. 뭐 꼰대가 꼭 뭐 나이 따집니까? 그냥 내 성격과 내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꼰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입이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것을 왜 싫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보통 많이 카페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 꼰대 논란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X세대라고 하는 이제 70년대생들인데, 과거 베이비붐 세대는 약간 좀 회사에 헌신하는 분위기였어요. 약간 못을 박듯이, 내가 뼈를 묻겠다! 이 회사는 나의 회사. 이 회사를 함께 키우겠어. 뭐 성장해 볼 거야. 막 이제 뭐 이랬던 때인데, 이때는 좀 뭐랄까 사원들이 회사를 위한 헌신적이었던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이 9시다. 그러면 한 8시 30분 아니면 심지어는 1시간 전에 와서 뭔가 영업을 하기 위해 뭔가 좀 이렇게 정신을 맑게 한다든가 뭔가 이랬던 때입니다. 일단 퇴근 시간이 지나도 조금 더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뭐 약간 이랬던 때인데,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약간 열정페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적용되던 세대예요. 그래서 약간 돈을 안 줘도 네 열정으로 네가 일을 배운다고 생각으로 와서 노페이,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일한다.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강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요즘 그 카페에서 이제 출퇴근 시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바리스타들 이제 신입을 뽑았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20분 전에 출근을 해서 유니폼 갈아입고 화장실도 가고 뭐 이제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매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전에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임무 교대 내용도 확인하고 젊은 우리 같은 바리스타 후배들하고 이제 좀 약간 의사소통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통 보면 딱 9시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두고 기존 세대들이 불편해 한다든가, 야, 미리미리 와야지. 뭐 이제 이런, 뭐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9시에 출근으로 돼 있어서 9시부터 근무해갖고 그걸 페이로 지급하는 건데, 내가 20분, 40분 일찍 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걸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좀 웃긴 거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라는데 할 말은 없어. 그래서 또 그게 맞아. 제 시간에 출근해서 제 시간에 집에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와 어떤 이제
느꼈던 것들이 어떤 차이에 의해서 나는 이게 불편하다. 너의 그런 행동이. 이런 것을 가지고 간섭한다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제 문제시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입이 커피를 들고 출근을 하든, 그냥 제 시간에 오면 된 거예요. 그쵸? 뭐 스레바를 신고 왔다. 물론 예를 들어 그 회사 분위기가 좀 편하게, 루즈하게, 뭐 복장도 편하게 입고 근무하는 환경이다. 그러면 뭐 어때? 지나치게 혐오감을 준다든가 불편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면 서로 암묵적으로 존중해 주는 게 맞는데, 물론 그렇다고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만 하는 건 좋은 건 아니겠죠. 뭐 아무튼 이제 요즘의 세태에 대한 논란으로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일 것 같은데, 사실 매주 기사거리들이 이렇게 막 넘쳐나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광고나 이제 뭐 소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마지막 기사는 스타벅스 올리브유 커피 출시, 맛과 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름은 밀라노 패션위크 기간에 맞춰서 올레아토. 아, 이름도 참 신기하네. 네, 올레아토를 출시했대요. 사실 관심 없어요. 올리브유에 샷을 추가. 아이, 그냥, 이제 뭐, 김치도 넣어라, 이제. 조만간 커피에, 액젓도 넣겠다. 진짜. 뭐, 넣을 거 다 넣네. 사실, 제가 처음 카페를 할 때만 해도 메뉴가 이렇게 다채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고구마 라떼, 호박 라떼, 쪼리뽕 라떼, 옥수수 라떼, 뭐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어. 자, 메뉴가 올레아토인데, 이제 사실 올레아토가 뭔 뜻인가 좀 찾아봤는데 없어. 여기에 기사의 내용이 보니까 어디야? 올레아토는 올리브를 뜻하는 라틴어와 기름을 뜻하는 이탈리아의 조합이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기름을 뜻하는 이탈리아의 조합. 그 라틴어 중에 그 올레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올리브 기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레움에서 요 아토 이 단어의 뜻을 합성어한 것 같아. 아무튼 뭐 이제 이런 말장난 상당히 많잖아요. 막 함축시키고 줄이고 합치고. 그러니까 실제로 살다 보면 이런 말장난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뭐 RTD 이런 거, 뭐 레디 투 드링크, 그냥 즉석 커피 식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있어 보이려고 자꾸 레디 투 드링크를 줄여서 RTD 커피 뭐 이런단 말이야. 난 정말 그런 거 짜증나는데 뭐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어. 자, 또 하나의 커피. 사실 그 커피가 C로 표기가 되잖아요. 근데 유럽에선 보통 이제 K로 표기해서 이제 코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정 고무신 1960년대를 배경으로 했죠. 제가 알기로는 검정 고무신이 1965년도 이제 마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영이네는 엄청 부자야. 지금으로 따지면 부자죠. 네? 만화 안 봤다고요? 만화 보세요. 기영이네 엄청 마당도 넓어. 집이 엄청 커. 아무튼 거기에서 보시면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빨간 하이리인가? 그 뾰족 구두가 나오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커피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후배가 이제 코피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코피라고 했어. 그래서 실제로 커피를, 스펠링을 찾아보시면 이제 K로 표기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참고로 일본어가 보시면 코히죠, 코히. 고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히가 아니라 고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 발음이 이제 잘 안 나니까 이제 고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고히라고 하는데, 일본은 아시겠지만 유럽을 동경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아시아, 일본은 아시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들은 아시아에서 좀 벗어났다. 왜냐면 이제 아시아에서 그나마 이제 그 산업혁명 가장 외국 문물을 먼저 받아들여서 좀 근대화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탈아시아 됐다는 나라로 이제 어떤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 이 일본이 왕권 국가지 않습니까? 영국처럼 왕을 아직도 지금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동경하는 나라라,
실제로 이 역사를 뒤져보시면 커피 관련된 이 일본이 커피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이제 17세기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키타큐슈, 요 후쿠오카 아래에 있는 나가사키 짬뽕으로도 유명하신 한데 나가사키에 이제 네덜란드와의 문호를 트면서 이게 이제 교토로 커피가 전달되고 오늘날 이제 그 커피가 이제 일본에서 많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아, 또 뭔 얘기하다 또 이런 개소리 하고 있지? 자, 아무튼 그러게 미치겠다 내가. 예, 아이스 코르타도. 아, 일단 이 코르타도가 이제 원래 그 정식 이름이 꼬르타도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 이거 볼까요? 꼬르타도가 원래 원어래네. 내가 뭐 스페인을 아나? 자, 이 꼬르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 이제 스페인 커피 그러면 이제 에스프레소에 연유를 넣은 이제 카페 본본이라는 커피도 있습니다. 상당히 맛있습니다. 심심하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러니까 이 유럽은 각 나라마다의 고유의 커피 문화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역사 공부하고 이제 커피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거든요. 커피를 받아들이는 계기와 어떤 문화적인 환경, 뭐 배경, 그리고 그 나라, 각자의 나라들마다 이제 그 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게 역사와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커피 인문학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제 커피 강의를 할 때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코르타도 커피의 특징이 뭐냐면 에스프레소하고 우유를 약간 1대1 비율로 만드는 아주 진한 커피예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프레소를 한 샷만 넣으면 우유를 30ml밖에 안 드니까 너무 작잖아.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이제 투샷 정도 넣으면 한 60ml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유를 60ml 정도 넣어. 물론 여기서 원래 오리지널은 이제 거품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거품 없는 커피는 이제 플랫 화이트, 이제 호주식 커피를 얘기하시는데 호주식 커피는 거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원래 얇게 깔리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플랫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런 유럽 커피 중에도 이 각 나라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이탈리아 같은 이제 커피 피콜로 같은 커피도 있습니다만 이 커피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1대1로 진하게 만들어 먹는 건데 이 스타벅스 코르타도나 블루보틀에서 파는 이 코르타도는 이제 거품이 있죠. 그걸 라떼아트를 해서 주는데 그거는 이제 현지화 되거나 문화적으로 재해석해서 자기네들이 먹기 편한 환경으로 이런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게 좀 진하게 먹는 커피인데 이거를 이 올레아토 라인으로 이제 아이스 코르타도도 출시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에 나온 거고 사실 제가 뭐 스타벅스 광고하는 거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메뉴도 한번 얘기 나눠보면서 이제 커피 관심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또 스타벅스한테 협찬받은 거 없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독자 뭐 30명이잖아. 유튜브 구독자 30명. 팟캐스트 뭐 490명이었나? 뭐 그냥 솔직히 듣는 사람이 많진 않잖아. 물론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뭐 많은 거는 10,000건 이상씩 나오긴 하는데 유튜브는 사실 조회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내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지. 아, 이걸로 막 수익 거둬야지. 막 이런 어떤 계산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뭔가 심심한데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이거라도 하면서 내 커리어도 좀 쌓고 뭔가 새로운 것을 파생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 뭐 디테일하게 뭐 내 미래를 뭐 건설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또 하나의 커피는 골드폼 콜드브루. 이 콜드브루 같은 경우도 할 말이 많은데 그런 얘기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고요. 뭐 골든폼이니까 뭐 황금색 폼에 뭐 콜드브루 위에 뭐 올리나? 나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네. 또 하나의 메뉴는 그러니까 올레아토 라인으로 이게 있대요. 카페라떼, 아이스 코르타도, 골든폼 콜드브루, 디컨스트럭티드, 골든폼 에스프레소 마르티니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디컨스트럭티드가 이 사전의 뜻은 이게 해체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디컨스트럭티드 커피가 뭔지를 제가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이게 뭐지? 저도 모르는 게 이제 많잖아요. 제가 뭐 다 합니까? 뭐 우리 한국에서밖에 안 살고 있는데 이 디컨스트럭티드 커피가 이제 이게 그 기사 어디 갔어? 찾아봤는데 이게 미국에서 어디야? 미국 누구야? 근데 여기 써 있는데 근데 못 찾고 있어. 내가 미쳤나 봐.
이 뉴욕 이스트 빌리지의 커피 프로젝트 NY에서 이제 실험 정신이 충만한 카페인데, 얘네가 라떼를 분해한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카페 라떼 하면 에스프레소에 우유 스팀 밀크를 넣은 거잖아요. 아, 왜 이러냐, 또 막 속이. 커피를, 라떼 우유 커피를 이제 주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에스프레소 따로, 스팀 우유 따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음미하는 거지. 그래서, 웬 장난이냐고? 나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라떼 맛을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씩 음미하면서 풍미를 제대로 느끼도록 고안한 거래. 나 같으면은 그냥 먹을란다. 나는 그냥 먹을래. 뭐 아무튼 이런 게 있대.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이런 게 있대. 자, 마지막으로 골드폼 에스프레소 마르티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 에스프레소 마르티니가 또 뭐야? 또 이제 이렇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로 에스프레소 이제 마티니예요. 마티니. 근데 이거를 이제 마르티니라고도 하는데 마티니니까 이제 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레시피를 찾아보시면 보드카, 앱솔루트 보드카, 그리고 이제 이 깔루아, 아마 이 깔루아도 그 앱솔루트에서 출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찾아봐야 되는데 이 깔루아가 뭐냐면 약간 술을 넣은 약간 좀 리퀴드 타입의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맛있어요. 저도 이제 깔루아를 즐겨 먹었는데 이걸 이제 우유에만 타 먹어도 상당히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일반 음료에는 잘 안 쓰죠. 왜냐면 칵테일 재료로 보통 쓰니까. 보니까 이제 앱솔루트 컴퍼니의 등록 상표이다라고 해서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지역, 어디 갔어?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커피 리큐어라고 합니다. 1936년부터 생산되어 지금까지도 100% 아라비카 커피 원두 사탕수수 혼합으로 만들어진 증류주에 바닐라와 캐러멜을 더하여 특별한 맛을 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맛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걸 쓰는 카페도 있는데 근데 약간 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통은 잘 안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걸 제빵에서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칵테일이나 이제 카페에서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커피 리뷰하는 순서입니다. 커피를 리뷰해보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로서 단순히 현장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 이제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커피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나 이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제 커피를 소개하는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거의 안 먹었었다가 이 팟캐스트라는 방송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커피를 먹어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내가 오물한 개구리였구나. 단순히 현장에서 커피를 잘하는 것과 이 전체 커피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승부를 보는 내용에 대한 안목이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커피를 소개해 보면서 커피의 또 차이점들을 느껴보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할 커피는 이번에 카누에서 새로 출시한 이런 캡슐 커피입니다. 이번에 캐뉴래. 병신인가봐. 카누에서 이번에 나온 커피가 종류가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나 있나 좀 볼게요. 카누 밸런스 디카페인, 미쳤나봐. 카누 볼드 다크 로스트. 전 일단 다크 로스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카누 스무스 미디엄 로스트. 그리고 카누 스모키 다크 로스트. 또 하나는 카누 벨베티 미디엄 로스트. 그리고 또 하나는 카누 아까도 소개한 건데? 그럼 내가 산 건 어디 갔어? 내가 산 거 어디 갔어? 아니 내가 산 건 어디 간 거야? 여기 있나? 없는데? 이거구나. 여기 있어. 색깔이 좀 달라. 깜짝 놀랐잖아. 근데 또 하나 샀는데? 실키 라이트 로스트. 여기 왜 안 나오지? 홈페이지에 안 나오네요? 이건 뭔 좋아야. 홈페이지에 얘는 왜 없어?
네, 소개했나요? 없죠? 실키라이트 없는데? 나 여기 내 손에 있는데? 아무튼 홈페이지에 얘가 없어. 아무튼 두 개를 샀어요. 두 개를 샀습니다. 왜 이 두 개를 샀느냐? 일단 제 취향에 맞는 포인트가 보통 라이트에서 미디엄이라서 좀 산미 쪽에 포인트를 많이 두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다른 제품들도 이제 보통 리뷰하는 편이에요. 다 사서 먹어보는 게 아니고 먹어봤는데 괜찮다. 그럼 다른 것도 또 사서 먹어보고 또 괜찮다. 그럼 또 먹어보냐. 약간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취향을 먹어보고 비교하는 건데 참고로 동서식품 커피를 제가 참 많이 소개하고 리뷰해봤는데 제 느낀 점은 뭐냐. 보편적으로 이 동서식품의 이 커피 맛 어떤 품질의 포지션이 매우 대중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저처럼 좀 전문 바리스타들이나 입이 좀 고급화되신 분들한테는 무난한데 약간 요런 거지. 와 맛있어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사실 커피는 매우 다채롭고 그 포지셔닝도 매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 기호가 엄청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특별하거나 매니악하거나 너무 뭐 어떤 차별성을 두기보단 두루두루 먹힐 수 있는 포지션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가공 커피들, 대기업이 보통 진출해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많은 수익을 거두는 커피류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대중성이라고 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 외에 약간 벗어나는 제품들이 출시되지만 그것이 큰 수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이분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다양성은 추구하되 보편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서식품에서 동서식품에서 나오는 커피류들은 먹어보면 막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좋은 얘기는 많이 써놨는데 막상 먹었을 때는 뭔가 부족한데?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일단 좀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써있기로는 카누 이 바리스타 머신 전용 캡슐로 나온 게 6가지, 그리고 카누 호환 캡슐로 나온 게 6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실키 라이트 로스트는 그 머신 전용 캡슐에는 없고요. 또 반대로 이 카누 호환 캡슐, 그러니까 이제 그 네스프레소 호환용에는 카누 전용 캡슐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두 가지를 다 사게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이거 예를 들어, 브라이트 가든 먹고 싶어? 그러면, 카누 바리스타 전용 머신을 사. 약간 요런 마케팅인 것 같아. 근데 저는 일단 네스프레소 호환용밖에 없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 건데, 만약 이게 맛있다. 그러면 머신을 사서라도 먹어봐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먹고 싶다는 열정은 없는데, 요 두 가지 커피를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비교군으로서 이렇게 다른 커피들도 들고 왔는데, 자, 카누 실키 라이트 로스트 좀 먼저 볼게요. 써있기로는 자스민 향의 산뜻하고 기분 좋은 산미를 담은 실키 라이트 로스트 캡슐이라고 써있고요. 키 플레이버라고 해서 자스민, 브라이트, SDT, 실키 이렇게 써있습니다. 보통 SDT 그러면 이제 산미를 얘기하는데, 브라이트 산미 이러면 이제 가벼운 산미, 좀 이제 심플하고 가볍고 기분 좋은 산미,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실키하다 그러면 이제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피에서 용어 설명을 합니다. 일단 중량이 5.7g. 커피가 기본적으로 좀 중량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이 네스프레소 호환용은 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사실 커피가 좀 무게감이 좀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스프레소 호환용들은 보통 좀 많이 볶은 커피들, 좀 다크 로스팅 쪽이 좀 더 낫긴 한데, 사실 제 취향은 조금 밝은 쪽이다 보니까 두루두루 이제 먹는 편이거든요. 일단 그 제조업소명 및 원산지는 유로캡스 BV 하고 네덜란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걸 수입하는 건가?
제조업소명과 원산지가 네덜란드라는 얘기는 이것을 동서식품이 직접 제조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럼 수입 판매원이 현재 동서식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동서식품이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중국 쪽에 이 커피 머신만 제조하는 업체에 이제 외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외주를 줘서 주문 생산한 걸 지금 수입하고 있는데 참고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이런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에서 파는 가격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서 파는 게 좀 더 사요. 사요. 싸요. 그래서 만약 굳이 사고 싶으시다면 대형마트 가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일단은 홈페이지 같은 데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좀 월등하게 좀 비싼 게, 좀 비싸요. 한 16만원? 뭐 한 13만원, 16만원 정도 하는데, 그 마트 제가 갔는데, 이걸 사러 갔었을 때, 한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좋은 고급 모델이 한 13만원 정도니까 훨씬 가격이 저렴하죠. 그럼 캡슐이야 뭐 사서 쓰면 되는 거고. 아무튼, 동서식품에서 수입을 하는, 수출이래. 하는 커피인데, 어떤 원두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두를 썼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아까 제가 동서식품 그 홈페이지를 봤었을 때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자세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자세하게 기재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이런 제품이다. 라는 소개만 돼 있는데, 제가 정보를 좀 안 찾아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준 거에도, 이 홍보 팜플렛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트에서 샀을 때 이제 줬는데, 여기서도 그냥, 맛의 포인트 정도만 설명을 했지, 어떤 원두를 썼다.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건 동서식품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니까, 또 어떨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제 얘를 먼저 까서, 물을 먼저 데워야겠네요. 자, 오늘의 물은 에브리데이 산수입니다. 에브리데이 산수. 보통 제가 그냥 평상시에 먹을 때는 뭐 정수기 물이나 그냥 수돗물 써서 먹는데, 자, 오늘은 조금 더 맛을 제대로 한번 음미해 보려고 이제 미네랄 워터, 먹는 샘물. 이 산수는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 서치해 놨는데, 안반대 수중 지하수, 그 지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어디지? 어디야? 수원지가 어디야? 남양주시로 돼 있네요. 가깝네. 서울에서 가깝잖아, 남양주. 자, 일단 무기물질 함유를 보시면 칼슘 8.4, 나트륨 5.9, 칼륨 1.2, 마그네슘 1.8, 불소 0.1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워터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워터를 쓰느냐에 따라 어떤 물을 쓰느냐 괜히 또 내가 워터라고 그러네.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 커피 맛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더 좋겠죠? 진짜 많이 나는데 그냥 미네랄 워터를 쓰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냥 아무 집에 굴러다니는 이제 물로 넣는 거예요. 자, 이제 물을 제가 넣어서 커피를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신을 좀 이제 예열을 좀 시켜야 됩니다. 예열을 시켜야 되니까 조금 넣고 전원을 넣고 이 캡슐 머신들도 좀 이제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기존의 커피 찌꺼기들 같은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추출수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로 여러 차례 이제 세척하는 걸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먹으면 바로 이제 세척을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다음에 먹을 때 이제 다른 잡맛도 안 날 거고 또 이게 세균 번식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완전 분해 세척이 어려우니까 약간 세척을 해서 말려놓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이제 먹어보려면 너무 밝은 애들보다는 조금 로스팅 된 거를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로스팅 포인트가 보시면 얘는 4입니다. 4 라이트. 또 하나의 커피는 카노 스무스 미디엄 로스트. 이건 이 주시하고 허브하고 베리 느낌이 난다 라고 해서 조금 더 볶은 포인트입니다. 제조업소명 유로캡스
BV라고 써있고, 네덜란드. 일단 5.7g. 그러니까 조건은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로스팅 정도가 얘는 조금 더 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커피를 드실 때는 조금 볶은 쪽에서 산미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왜냐면 산미 쪽으로 가게 되면 좀 향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이제 커피의 맛과 향이 좀 이제 지치는 경향이 있어서 또 맛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좋은 걸 먹다가 이런 걸 먹으면 맛이 별론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서 보통은 좀 이제 낮은 애들부터 먹어서 좀 좋은 애들 쪽으로 이제 보통 가는 편입니다. 근데 잘못하는 거 아니지? 자, 이제 얘부터 먹어볼게요, 그럼. 카누 스무스 미디엄 로스트. 자, 이제 이걸 까볼게요. 예, 일단은 이 캡슐 디자인이 상당히 이제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네. 캡슐이 상당히 좀 고급진데, 좀 다른 제품들을 보면, 요게 이제 UCC.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던, 원산지는 프랑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본 UCC가 이제 유럽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합병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역수입하는 거죠. 마치 이제 이제 다른 유럽 브랜드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유럽을 좀 좋아합니다. 이제 프랑스인데, UCC에서 나온 이제 이름이 이제 그랑데 크루 랑데부라고 하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팟캐스트에서 리뷰했었던 그 커피인데 보이시죠? 네네. 근데 얘를 디자인을 보시면 얘는 좀 허접해 보여요. 그쵸? 딱 이렇게 보시면 번쩍번쩍 하는 애들이랑 비교가 확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없어배. 얘는 좀 없어배.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맛이니까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자, 이제 에스프레소로 지금 세팅이 돼 있어서 에스프레소로 내려서 마셔볼게요. 자, 커피 때깔이 그래도 약간 좀 오씨 막 엄청 튀는데 좀 가까이 받아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커피 향이 벌써 이 방구석에서 이제 확 살아납니다. 오. 자, 맛을 볼까요? 지금 써있는 내용을 좀 음미해 볼게요. 스무스 미디엄 로스트라고 써있고요. 일단 캡슐 커피와 다양한 주시하고 허브하고 베리하다 라고 써있습니다. 과일향이 허브의 향미를 담았다. 오, 진짜 허브향이 나는데? 진짜 주시한데? 근데 베리류의 느낌은 좀 약한데 지금 에스프레소 자체만 먹어도 맛이 괜찮아요. 맛이 괜찮은데? 맛있습니다. 보통 동서식품 커피를 제가 많이 리뷰했는데 뭐 캡슐을 제외한 드립백 그리고 뭐 카누 시리즈 참고로 카누 시그니처가 좀 맛이 좋습니다. 카누 시리즈의 이제 뭐 라이트, 미디엄, 다크 이제 다 이런 거를 리뷰해보고 했었는데 보편적으로 드립백까지 포함하면 맥심 커피들이 보통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이 제품 상당히 맛있어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협찬 받은 거냐고요? 내 돈 주고 산 거야. 진짜 내 돈 주고 산 건데 맛있어서 맛있다고 그런 건데 하나 더 내려볼게요. 하나 더 내려서 아메리카노로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그랑드 크루 랑데부가 지난번에 소개할 때 약간 와인 느낌이 나는 쪽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얘랑 좀 비슷하거든요.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폴바셋 바리스타 캡슐도 비교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면 안 보잖아. 물론 팟캐스트는 들으시는데 자, 뭐 향은 사실 스페셜티처럼 막 뭐 베리베리한 향이 확 들어오는 건 아닌데 향은 무난한데 입안에 넣었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물을 좀 타볼게요. 물이 한 95도 돼 있는데
물을 조금 타서 확실히 물을 좀 타니까 되게 연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할 것 같아요. 쓴맛이 거의 없이 맛이 약간 좀 플랫해져요. 대신에 이 은은한 입안에 향이 살짝 도는데 이게 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세지 않은 커피 원하시는 분들, 좀 속 들쓰리 먹고 싶다, 좀 부드러운 커피 먹고 싶다, 그럼 딱 요거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카누 실키 라이트가 있는데 얘도 상당히 부드러운데. 그럼 얘는 어느 정도인 거지? 자, 일단 여기 놔두고, 자, 참고로 커피가 좀 식으면서 또 맛도 좀 바뀝니다. 자, 이제 그랑데 크루 랑데부 한번 또 비교해 볼게요. 네, 얘도 한 2개 정도를 까야 물을 넣어서 먹을 때 좀 덜 연하거든요. 하나만 하면은 상당히 너무 연하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얘도 하나 2개 정도를 까서 한번 먹어볼게요. 지난번에 먹었을 땐 이 그랑드 크루가 상당히 이제 가격이 싼 거에 비해 맛도 괜찮았다 느꼈는데, 지금 요 카누 캡슐 네스프레소 호환용이 지금 6,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모션들을 마트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 사면 뭐 3,000원 할인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럼 얼마야? 12,000원에 3,000원 빼주면 한 9,000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4,000원대 정도에 이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싸지 않은 거죠. 10개들이가 4,000원대면, 물론 이게 계속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사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자, 캡슐 커피도 보통 보면, 항상 드시는 분들은 많이 드세요. 근데 이제 캡슐 커피 쪽을 아직 이제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보통 캡슐 커피에 대해서 뭐 굳이 머신도 돈 주고 사야 돼? 아이씨 귀찮은데? 그냥 뭐 스틱 가서 맥심이나 먹지 뭐 약간 이러시는데, 한번 바꿔보세요. 뭐 큰 돈 드는 거 아닌데 기본적으로 캡슐 커피들이 좀 맛이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막 너무 허접하고 맛없는 애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자, 원액을 한번 마셔보고, 확실히 상큼한 맛은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시큼한 맛이 많이 살고, 얘는 대신에 허브한 느낌은 없어요. 산미와 약간 좀 과일 쪽의 산미가 느껴지는데, 솔직히 뭐 와인스러운 만큼의 어떤 발효치, 또 와인의 특별한 와인에서 느껴지는 약간 떫은 느낌,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얘도 상당히 밝아요. 요거를 이제 또 물을 살짝만 넣으면 비슷하게 담아야죠. 거의 물 비슷하게 담았는데, 물을 탔을 때는 오히려 맥심 거보다 그랑드 랑데부가 좀 더 난데, 얘도 다시 한번 먹어보면 확실히 이 카누 스무스 미디엄 로스트가 좀 더 편안합니다. 맛은 편안한 반면에 조금 이제 우리가 먹었었던 약간 구수한 듯한 느낌이 조금 더 전달이 좀 돼요. 반면에 이 그랑데 크루 란데뷰는 약간 산미 쪽이, 부드러운 산미 쪽이 조금 더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보면은 요 카누 스무스 미디엄 라스트가 로스트가 조금 더 대중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살포시 산미 쪽이 너무 세니까. 자, 이제 또 하나의 커피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얘가. 자, 카누 실키 라이트 로스트, 자스민 브라이트 애시디티, 그리고 실키하다.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보통 이렇게 집안에 굴러가는 커피가 많아서 이제 다른 커피 먹을 때도 좀 자꾸 비교를 해보는데, 얘도 디자인이 상당히 이쁩니다. 보시면 약간 핑크에 약간 좀 이제 약간 뭐랄까, 이걸 뭐라 그러죠? 약간 반짝반짝 하는 거? 약간 금속 메탈 느낌 나는 건데, 지금 요 카누 얘도 상당히 색깔이 예쁘거든요? 보이시죠? 네. 디자인은 또 잘했어. 그러니까 고급져요. 이 그랑데 크루 랑데브랑 비교하면 좀 애들이
얘는 좀 민자에 그냥 플랫하고 약간 좀 뭐랄까 광도 없는 그런 빨간색이라면 얘는 이제 광도 번쩍번쩍거리거든요. 지금 요 폴바셋도 보면 폴바셋도 약간 조금 이제 디자인이 그렇게까지 막 멋스럽진 않거든요. 얘는 그냥 심플한 빨간색에 진한 빨간색에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까놓으면 박스를 없애버리면 뭔 커피인지 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지금 이 친구 지금 카누 이 친구들은 무슨 커피인지가 대충 이제 나오죠. 왜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어떤 건 번호도 써 있던데 이게 번호가 써 있어요. 4번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얘는 이제 1번 7번인가 1번인가 7이다 7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어요. 자, 얘를 먹어볼게요. 그래도 동서가 직접 안 만들어서 그런가? 조금 더 믿음이 가. 제가 동서식품에 하도 많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맥널티, 동서식품 이 두 브랜드가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있고 상당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입맛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뒤었어. 특히 맥널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맥널티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맥널티는 이제 미국 회사였는데 이걸 이제 한국 회사가 인수한 거거든요. 브랜드 자체는 이제 미국 브랜드예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커피들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쌈마이스럽다. 쌈마이가 이제 일본어로 이제 좀 약간 질 떨어진다, 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비하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제 입맛에는 조금 안 맞는다. 네, 이게 맞겠죠. 그 커피가 잘못됐거나 품질이 떨어졌다고 비하하는 건 분명히 또 그것도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저랑 결이 안 맞고 좀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고급 커피 쪽에서 바라봤을 땐 이 가격대 이 정도는 좀 별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비슷한 가격대에 품질이 좋다고 느껴지는 그 캡슐 커피들이나 이 커피 제품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워낙에 수입되고 유통되는 좋은 커피들이 많거든요. 뭐 호주 하면 로버트 팀스, 그러니까 이제 호주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동서식품처럼 이제 국민 커피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브랜드들이 국내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보면 가격이 싸요. 싼데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 가격대 이 정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국내 브랜드들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요게 좀 산미가 더 확 끌어오네. 근데 얘도 약간 그 꽃향 같은 게 나는데 자스민 향이 세게 오진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산미가 조금 더 도드라집니다. 지금 기존에 먹었던 카누 스무스 미디엄 로스트도 산미가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산미가 브라이트하게 좀 과일 쪽 산미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얘가 더 과일 같은 느낌이 나는데 지금 얘가 이제 약간 와인 느낌이 났다면 얘는 약간 새콤한 그 과일 같은 거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이에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보통 커피를 표현할 때 이제 아로마 그리고 이제 플레이버 그리고 이제 애시디티 뭐 밸런스 바디 스위트니스 뭐 비트니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달콤하냐 쓰냐 뭐 밸런스가 좋냐 바디감이 세냐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한 바디감 정도와 그리고 이제 뭐 아로마나 플레이버 정도 얘기하면 되겠는데 보통 아로마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아로마는 이제 보통 코로 흡입하면서 느껴지는 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플레이버는 보편적으로는 이제 맛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할 땐 맛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혀를 타고 넘어가면서 목구멍과 코가 이어지는 쪽으로 이 향이 올라와요. 그럴 때 맛과 향을 같이 보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아로마 쪽 향, 코로 바로 느껴지는 향, 그리고 맛과 향이 같이 느껴지고 이런 거잖아요. 코를 막고 먹으면 그 콜라와 사이다가 구분하기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맛으로와 입에서 느껴지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향이, 이게 코를 막아버리면, 이제 아로마로 느껴지는 어떤 균형감이 깨지니까 맛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거든요. 얘도 한번 제가 물을 부어볼게요. 네, 용량을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선에 맞췄는데, 얘는 물 타니까 맛과 향이 훨씬 좋아지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요 세 가지 중에 제 입맛에 제일 맞는 게 실키라이트 로스트. 지금 요게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네들이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 개인 취향, 그러니까 개취라고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개인 취향으로 봤을 때는 바로 요 카누 실키 라이트 로스트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세 제품은 산미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커피입니다. 우리가 뭐 활성산소를 항산화 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커피도 많이 태운 것보다는 조금 라이트한, 좀 산미가 도는 커피가 건강에 뭐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큼한 거를 많이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식도. 근데 커피 제품도 되도록이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저 역시도 약간의 산미가, 그러니까 많이 태우지 않은 커피를 먹는 게 좋다고 그냥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먹어보면 시간이 지나고 먹는 건데, 요쪽은 확실히 이제 스무스 미디엄 로스트. 우리가 이제 미디엄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중간의 느낌, 약간 산미, 약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쌉싸름한 맛들, 그리고 약간 구수한 느낌, 전체적인 조화로움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실키 라이트 로스트, 전체적으로 산미 쪽 포인트가 많이 살면서 써있기도 브라이트 에시디티. 네, 산미가 이 거부감이 나는 톡 쏘는 산미가 아니라, 우리가 과일들을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부드럽게 착착 감겨서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드러운 산미예요. 그래서 이게 막 레몬 같은 거 입에 넣으면 아싸 아쉬워 막 이러면서 못 먹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오렌지도 보면 새콤달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새콤한 느낌이 좀 살아요. 반면에 이제 그랑드 크루 랑데부 같은 경우에는 산미의 새콤달콤함이 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보면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척척 박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사람들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인데, 내 입맛에는 이제 굳이 순번을 정하자면 1번, 그리고 뭐야, 내 병신인 거야. 얘도 맛있는데 요거가 2등. 제 입맛에 제일 맞는 건 요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랑드 크루 랑베뷰 쪽은 이제 새콤달콤한 맛의 포인트가 좀 더 강하고요. 요 실키라이트 로스트는 기본적으로 산미는 밝게, 그러면서도 뒤에 약간 무게감을 잡아주면서 약간 홍차처럼 쌉싸름한 맛과 떫은 느낌, 거기에 약간 단맛, 그 물엿이라고 그러죠. 갱엿, 그 있잖아요. 갈색엿 같이 먹고 나면 연맛의 느낌이 살짝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뉘앙스가 확실히 틀려요. 이 세 가지가. 이걸 따로따로 먹으면 분명히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이 똑같이 놓고 먹으면 차이가 확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이다도 사이다 제조 회사별로 다 같이 놓고 먹어보면 뭐 킨사이다, 뭐 천연사이다, 칠성사이다, 뭐 PB 상품 사이다, 스프라이트 다 틀려요. 근데 이걸 그냥 어쩌다가 한번 칠성사이다 먹고 어쩌다가 한번 스프라이트 먹고 그러면은 그냥 뭐 약간 비슷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맛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커피 제품들도, 뭐 굳이 집에서 뭐 맛이 어쩌고, 뭐 음미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너는 왜 하느냐? 그냥 커피 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먹어보고 소개하는 게 취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커피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커피를 공부하려고 오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상대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커피 제품들을 다양하게 먹지를 않습니다. 네? 먹는다고요? 먹는 분은 괜찮고, 보면은, 무슨 커피 즐겨 드세요? 그러면은, 아메리카노요. 무슨 아메리카노요? 메가커피나 컴포즈 아메리카노, 싼 것만 먹어요. 뭐 이런 거다든가. 커피, 저 엄청 좋아해요. 이제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서로가 이제 궁금한 물어보면, 엄마, 이모님, 엄마는 뭐 이렇게 어떤 커피 좋아해? 그럼, 나 커피 엄청 좋아해. 진짜? 나 커피 달고 살아. 그럼, 무슨 커피 드시는데요? 맥심. 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맥심 말고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저도 커피 엄청 자주 먹고 커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공부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커피 드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레스비요.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을 사도 자기가 주로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신라면이면 신라면, 뭐 진라면이면 진라면, 안성탕면이면 안성탕면. 그러니까 이제 메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약간 사이드로, 뭐 이제 짜파게티도 먹고, 아니면 뭐 이제 비빔면도 먹고, 뭐 짬뽕도 먹고, 불닭도 먹는데, 주로 먹는 게 딱 있는 것처럼, 보통 커피도 주로 먹는 것만 드시지, 다른 건 다양하게 안 먹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를 이해하거나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걸 먹어봐야만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가 있어요. 막 트름 나와.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으면 어떨까. 물론 뭐 이런 걸 사서 먹는 분들은 캡슐 제품들 다양하게 먹는 거 알고 있는데, 보통 이게 제가 또 다른 분들 여쭤보니까 저 캡슐 커피랑 뭐 이런 거 많이 먹어요. 그럼 어떤 캡슐 사서 드세요?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만 먹어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마트 가 보시면, 이마트든 홈플러스든 제품군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이제 거기 있는 걸 거의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마트든 편의점이든 뭐 백화점이든 닥치는 대로 사서 먹어보다 보니까 사실 가면 요즘에 살 게 별로 없어요. 다 먹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새로 출시되면 반가운 거죠. 와, 나도 새로 먹을 만한 게 또 생겼어. 근데 이제 기본 보통 안 드신 분들은 아마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와, 이렇게 많았어? 이렇게 다양했어?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이제 좀 맥을 짚기가 어려우실 텐데, 일단은 자기가 드시는 거 말고 다른 제품들도 한두 가지씩 먹어보신다면, 요즘 커피들이 이렇구나. 이런 걸 기업에서 파는구나. 수입 커피들은 수준이 이렇구나. 이게 약간 좀 대중성과 어떻게 좀 다른지 이런 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아무튼 멈추질 않네. 배터리가 다 됐나? 아이씨, 뭐 배터리가 다 됐나봐.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한 주간 동안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유튜브 채널이랑 팟캐스트를 한번 같이 제작해 보고 있습니다. 뭐 팟캐스트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유튜브가 어쩌고 왜 자꾸 얘기하지 그렇게 하실 텐데, 지금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 하는 컨텐츠를 약간 좀 잘라가지고 유튜브에도 좀 올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로 대박 터트리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대박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적당히 먹고 놀고 싶은 게 꿈이지 뭐 유명해지고 대박 나고 싶은 게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다른데 인터뷰나 면접을 좀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제 가긴 하는데, 물론 내가 얘기하기보다 이제 상대방이 거의 듣는 오히려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도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학원들과 이제 거래처를 좀 터서 좀 일거리도 좀 마련할 겸 했는데, 뭐 다른 학원에서는 뭐 이제 교수직 같은 거를 이제 제안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저를 실제로 뭐 좀 약간 상품화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새끼 맨날 말론 저러면서 지 돈 벌고 싶으니까 이렇게 구라치는 거야. 아, 진짜 아니에요. 저는 좀 흠이 많아가지고, 진짜 저는 흠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만 보는 내용은 저의 진짜 일부분이고, 저도 죄진 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학교 폭력 이런 건 아니야. 학폭 이런 것, 그러니까 크게 뭐 악한 행동을 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노출됐을 때 그닥 좋아하지 않을 만한 것들이 많아서 저는 막 유명해지고 싶은 건 진짜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벌고 싶다. 그리고 나는 놀고 먹는 게 꿈이에요. 돈 많은 백수가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제 마음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컨텐츠 제작을 하는 의도는 일단 첫 번째는 심심해서 진짜 심심해서, 두 번째는 뭐라도 해서 좀 비전을 갖고 싶어서, 또 세 번째는 적당히 돈 벌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한 주간 이제 지금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저도 다행히 강의가 또 들어와서 지금 이제 평일 강의를 계속하는 건 아닌데 좀 이제 뜨문뜨문 좀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게 큰 돈은 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항상 좋을 순 없겠죠. 저도 그런데 그래도 항상 희망을 좀 가지시고, 힘드실 때는 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마음도 좀 나누시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한 주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